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을 비롯한 좀 간단한 리프팅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할 만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실리프팅일 거예요. 실리프팅에서 쓰는 실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아팠을 때, 다쳤을 때 봉합해주는 그 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실이라는 이 메인 줄기 주변에 이런 가시가 있거나 또 이런 돌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돌기 같은 게 있는 이유는요, 만약에 실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끌어올린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 굴비가 보면 중간에 이렇게 실자국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실이 당겨지는 부분하고 당겨지지 않는 주변 부분하고의 걸리는 텐션,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이 왜곡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굴비 보면 이렇게 왜곡이 됐죠. 이거 얼굴이 이렇게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딤플, 보조개처럼 실이 당기는 부분이 쏙 들어가거나 이런 게 사실 실리프팅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체 조직에 닿아서 힘을 전달하는 포인트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서 균등하게 그 힘을 분산해서 조직이 당겨질 때 왜곡되는 현상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나 돌기를 실에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직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얼굴에는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굴곡이 생겨요. 이 굴곡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깊이 함몰된 부분은 조직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고정인대,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조직보다, 이 연부 조직이긴 연부 조직이지만 다른 부분보다 딱딱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좀 더 많이 있어서 골격하고 연부 조직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 고정인대, 유지인대라고 해서 리프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사실 실리프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유지인대, 고정인대에 추가적인 인공적인 유지인대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고기 보면 이 가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물고기의 골격을 유지해 주는 거고요. 건물 지을 때도 이렇게 그 안쪽에다가 뭔가 많이 넣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이 건물의 안정성과 골격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원래 우리 얼굴에는 이런 자기 본연의 고정인대, 유지인대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실을 통해서 그 처짐을 보강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실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특히 가시가 있는 실이라는 게 결국은 유지인대, 보정인대를 보강해 주는 인공 유지인대, 보정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실리프팅은 그 한계가 있고 조금 또 너무 효과가 금방 풀린다, 이런 단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 단점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유용할 수 있고 또 그런 한계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고 긴 인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젊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프팅 안티에이징에 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리프팅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성형외과는 물론 이제 피부과라든지 그냥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한의원들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그리고 우리 JJ 성형외과의 포지션은 조금 이제 물리적으로 정말 당기는 안티에이징에 초점을 맞춰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효과가 좋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리프팅은
노화로 느슨해진 이런 연부 조직들을 끌어올려서 뼈에 밀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잉여 조직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 리프팅에서는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고 재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 조직이 많은 경우 광대 혹은 얼굴이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잉여 조직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충분한 리프팅이 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대 부분은 잉여 조직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잉여 조직이 광대뼈 위에 얹히는 현상이 발생해서 광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50대 이상의 실제로 처진 피부가 있어서 여분의 피부가 있어서 정리할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리프팅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대, 40대에서 여분의 조직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얼굴형을 정리해서 V라인으로 만드는 얼굴형 성형 시술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니 리프팅이라는 수술도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절개선을 최소화하는 미니 리프팅의 경우도 올라가는 정도가 절개 부위와 주변 조직과 달라서 조직이 왜곡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관자 부분에 작은 절개를 하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절개를 해서 당기는 부분과 그 주변 조직이 왜곡이 발생해서 효과 있는 리프팅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왜곡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실리프팅 혹은 미니 리프팅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당김의 강도를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숙련된 의사에 의해 수술과 시술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당겨 주위 조직과 왜곡이 되어 어색한 모습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실리프팅이 약간 실리프팅이 보통 만약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실리프팅을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볼이 꺼지고 그 아래쪽 살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요 팔자주름 윗부분과 요 마리오네트 라인 윗부분에 있는 살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할 때는 실리프팅이 꽤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 효과가 그렇게 아주 오래 가게를 기대하시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정도의 일단 보톡스 정도의 효과 뭐 그렇게는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코그 가시가 있는 실이고 이 가시가 있는 실이 대개는 녹을 수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조직하고 위쪽에 있는 조직을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조직을 위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전통적인 실은 어떤 실이냐면 이 아래쪽에 가시는 위쪽으로 당겨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가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살하고 위쪽에 있는 살을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처진 부분을 위쪽으로 끄집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통적인 실리프팅이고, 요즘도 민트 리프팅이라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실인데, 그 상품명이긴 하지만 바로 이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실리프팅은 잉여 조직이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 우리 말씀대로 효과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잉여 조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광대가 불룩해지거나 주위 조직하고 왜곡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리프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리프팅 중에서 조금 유용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유용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좀 재밌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원래 턱 밑에는 요 턱 밑살이 요렇게 턱이 요렇게 U자로 이 턱 밑살이 붙어 있죠. 근데 이 목하고 경계 부분은 붙어 있질 않아요. 골격에서 붙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살이 찌면 거기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살이 찌면 이제 볼륨이 있으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요. 또 나이 드시면은 그 안쪽에 넓은 목근, 활경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찰싹 붙어 있다가 또 그게 내려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안쪽으로, 원래는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피부가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안쪽에 깊은 공간을 덮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커버가 아니라 라이닝이라고 그러죠. 깊은 공간의 벽을 다 이렇게 덮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부가 제법 양이 돼요. 그런데 이게 밀려 내려와서 턱 밑하고 목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밀려 내려오면은 피부가 남아요. 젊은 사람들도 피부가 남게 돼요. 왜냐하면 피부가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느라고 피부 여유가 충분한 건데, 그 경계가 없이 그냥 공간이 바깥쪽으로 다 밀려 내려오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피부 과잉이 생기죠. 피부 과잉이 생기니까 가로주름이, 깊은 가로주름이 생겨요. 이 깊은 가로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 젊은 사람들도. 그 이중턱이라고 하죠. 또 목 밴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목에서의 피부 과잉은, 이 피부 과잉을 이렇게 잘라내면 안 돼요. 예전에 사실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요. 요새는 안 그럽니다. 피부를 이렇게 잘라서 남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부분이 이 보조개처럼 확확 들어가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부분이 다 왜곡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목 밑에서는 안면거상을 할 때도 목 밑에 있는 피부는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 목에다가 다시 위쪽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웬만한 경우에는 이거를 잘라낼 필요가 없으니까, 엘라스틱 굼이라는 이 실 중에서 좀 가시는 없지만 좀 굵고 탄력이 있는 실이 있어요. 탄력이 밴드라고도 하고, 그래서 실치고는 좀 굵기 때문에 뭐 밴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런 가시 같은 건 없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쪽 귀에서 반대쪽 귀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리면 마치 빨랫줄이 이렇게 빨래를 걷어 올리듯이, 또 이 옆쪽에 있는 이거를 해먹이라고 하죠. 해먹처럼 위쪽으로 양쪽에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내려온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활경근인 넓은 목근이나 아니면 지방층이 있는 피하 조직을 끌어올려서 이 턱 밑과 목이 이루는 각도를 깊게 만들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이 과잉의 피부를 개선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의 이중턱이나, 사실 근데 젊은 분들의 이중턱은 그냥 지방만 제거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처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실리프팅 중에서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제가 많이 애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특히 다른 실들은 심지 모양으로, 조직의 심지 모양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쭉 끌어올리면은 이게 그냥 이쪽으로 힘을 쭉 받기 때문에 이 가시 같은 게 조금만 약해져도 그 효과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조직은 가시는 없지만 이 엘라스틱 굼이라는 밴드, 실이 조직을 이렇게 빨래줄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서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이런 일반적인 가시나 돌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심지 모양으로 당겨주는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래가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얼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데, 네. 이게 원래 이제 김학영 원장님이 이제 아까 그런 실리프팅이 그 왜곡을 하느냐 아니면은 남는 살을 다 제거하지 못해서 왜곡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효과를 적게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늘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얼굴 쪽으로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안면 거상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면 거상술에서는 이제 절개를 이제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절개선에 따라서 남는 조직을 고르게 축소하기 때문에 강하게 당겨서 효과를 내어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하게 당기고 잉여 조직은 긴 절개선에 따라서 제거하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면 거상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의 일치된 의견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흉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절개선을 무서워하는 환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최근에는 국소마취 안면 거상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스 박리와 피부 절개를 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소 마취 혹은 수면 마취로 1시간 이내 수술이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면 거상할 때 하는 그 무거운 압박 붕대를 안 하고 당기기만 하고 퇴원을 할 수 있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하지만 실리프팅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도록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면 거상술의 조직의 밀착과 잉여 피부의 제거라는 거상술의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그 범위를 다소 줄이고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거상수술하는 것이 국소마취 안면 거상입니다. 국소마취 그리고 가벼운 수면 마취임에도 불구하고 미니 리프팅과 실리프팅 계열의 시술이 아니고 심층 안면 거상,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면 거상의 원리에 따라서 심층 스마스를 박리하고 당겨주는 정통 안면 거상 수술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훨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처짐, 얼굴의 가장 아랫부분, 즉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이 목 쪽에 처짐이 발생합니다. 역시 턱뼈를 중심으로 남는 조직과 동반한 처짐이 발생한 상황이고 보통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처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엘라스틱 굼 아니면 그냥 실 리프팅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 진행한 정말로 여분의 조직이 아주 많이 남는 목처짐에 대한 효과는 조금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목 부분에 있어서의 국소마취 안면 거상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수술 방법이 우리 히든 리프팅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역시 간단하게 수면 마취 혹은 국소 마취로 목 뒤에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목에 있는 활경근을 당겨서 고정한 후에 남는 조직을 뒤쪽 절개를 통해 잘라내고 봉합하는 방식입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역시 절개 길지 않고 안쪽 박리와 활경근 고정 조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을 이용한 목 리프팅보다 조금 더 효과를 내고 싶으신 경우에 좀 사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소 마취할 때 그 압박 붕대 안 하고 하세요? 피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안 하고 퇴원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압박 이렇게 막 감지 않고 네. 그냥 그것만 해도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쵸. 네. 우주인 같이 좀 그렇게 되죠. 네. 진짜 하면.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실리프팅하고 다른 부분이 결국 다른 부분은 실리프팅의 가장 장점의 하나가 뭐냐면 실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가 절개를 안 한다잖아요. 절개를 조금 한다 안 한다. 근데 사실 그게 참 딜레마인 게 절개라는 것이 결국은 잉여 조직 남는 살을 제거해 주는 건데 그걸 너무 적게 하면은 효과가 너무너무 없는 거죠. 아니면 그걸 적게 하면서 많이 당기면은 얼굴에 왜곡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안면 거상이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다는 데는 거의 의사들의 이견이 없어요.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강하게 당겨서 왜곡되거나 남은 조직들을 결국은 제거를 통해서 개선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이제 그게 무섭단 말이죠. 그죠? 그거 뭐 마취도 해야 되고 또 무슨 검사도 하니까 피 검사하는 순간에 이걸 내가 꼭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드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풀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제 김학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이제 그때는 피 검사 안 하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단지 이제 엑스레이는 이제 가슴 엑스레이는 한 장 찍고 확인하고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게 좀 작게 하는 안면 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당연히 절개선은 일반적인 실리프팅이나 미니 리프팅보다는 길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남으면 하고 이제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조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안면 리프팅이라고 중안면 거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언뜻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중안면 거상이라는 게 사실 안면 거상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그 진짜 동안 성형의 끝판왕,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중안면부, 이 눈하고 코 사이에 있는 삼각형 이 지대는 당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자놀이 절개를 길게 연장하거든요. 그렇게 뭐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연장해서 끌어올려도 이 중안면부가 당겨지는 게 아니라 눈꼬리가 먼저 당겨져요. 그랬더니 어저께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좋잖아요. 막 그래요. 어떤 분은 눈꼬리 올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좋은데 눈이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왜곡이 돼서 안 되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눈을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의 효과를 내려고 관자놀이까지 절개를 길게 해가지고 당기면은 이 중안면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눈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이 중안면부는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눈하고 눈썹 위쪽에 이 부분은 변화를 주지 않고 이 앞광대에 있는 지방층과 이 팔자주름 앞광대에 있는 이 팔자주름 위쪽에 있는 이 중안면부의 지방 패드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많이들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 중안면부 패드의 안쪽면 패드라고 하면 지방이 이렇게 물렁물렁하지 않고 조금 어떤 캡슐 같은 거에 좀 쌓여 있어. 완전 캡슐은 아니고 조금 다른 이렇게 그 귤의 그 하나하나의 그 덩어리처럼 약간 쌓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의 제일 밑쪽면에 요 엔도타인이라는 그 이마에서도 쓰는 거죠.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된 엔도타인으로 걸어서 요 부분을 이 안화 골격에 역시 생분해성 작은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해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팔자주름 위 그리고 하안면부의 아래쪽에 있는 이 지방 패드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팔자주름의 깊이는 완화시켜주고, 왜냐하면 그 팔자주름 위쪽에 있는 패드를 위쪽으로 올리니까 팔자주름을 완전 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팔자주름의 깊이는 완화시켜주고요. 이 중안면부에 이렇게 꺼진 부분은 이 지방층이 가서 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요게 이제 예전에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개를 해서 입안 쪽으로 끌어올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요 속눈썹 아래쪽 하안검 성형 있죠. 하안검 성형을 하는 그 절개를 통해서 여기까지 접근해서 엔도타인을 걸어주고 나오는 방법을 국소 마취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마취가 조금 더 이제 줄이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는 중안면 거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안면 거상이 사실은 여기밖에 효과가 없어요. 요만큼만 효과가 그 부분만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안면 거상이 안면 거상의 사각지대를 커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수술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여기 힙 리프팅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영 리님께서 실리프팅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통증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효과는 저는 6개월 이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도 저는 더 효과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이내. 근데 이제 그 효과 자체도 조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통증은 글쎄요, 국소 마취할 때 그 주사 통증 말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뭐 의사 선생님들 자기 얼굴에 직접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통증은 거의 없다. 주사 맞는 네. 정도이다. 실리프팅의 효과는 사실 리프팅의 효과가 얼마 가느냐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되게 맞아요. 실리프팅은 제가 보기엔 보톡스의 효과 길이 한 6개월 남짓, 그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더 갈 수도 있죠. 더 실을 많이 넣으면. 근데 사실 그럴 경우에 바로 지금 통증이 문제될 수 있어요. 사실은. 통증이 좀 문제될 수 있고, 왜냐하면 아까 그 가시가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게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실리프팅은 효과가 그렇게 짧은 대신에 부작용도 뭐 대단한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네. 네. 행복회로님께서 실 리프팅 수술은 녹는 실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녹지 않아서 계속 남는 건지, 녹는 실이 아니라면 남아있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실 종류에 따라서 녹는 실도 있고 안 녹는 실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돌기 달린 실은 보통 녹는 실이 많고요. 이렇게 엘라스틱 꿈 같은 실은 녹지 않는 탄력 실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남아 있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인증된 성형외과에서 안전하게 시술되는 실은 아주 무리하게 많이 넣지 않는 이상 녹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이제 쌍꺼풀을 고정하는 실을 쓰게 되는데 그것도 다 녹지 않고 몸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그게 안 녹는 실이 있어도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작게는 문제가 된다. 아니요. 문제 안 됩니다. 네. 근데 아니야. 사실은 문제가 드뭅니다. 사실은 염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죠. 녹는 실도 생길 수 있고 녹지 않는 실도 생길 수 있어. 근데 염증 생기면은 염증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드름처럼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붓고 건드리면 아프고, 예, 여드름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빼면 돼요. 그때 빼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잖아요. 그것도 문제는 문제니까 그냥 빼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라스틱 꿈은 약간 염증에 취약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부분에는 우리 몸이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 그 세균 같은 게 혹시라도 있더라도 잘 잡아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잘 못 잡아내고 염증이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엘라스틱 꿈은 그게 돌기가 없는 대신에 실이 이제 밴드처럼 돼 있는데 실 사이에 작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제거하면 됩니다. 제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호두님께서 남편이 혼자 상담 갔다가 국소마취 안면거상을 예약하고 오셨는데 입원을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술 후에 바로 집에 가도 정말 괜찮은가요? 네, 집에 가셔도 괜찮고요. 전신 마취 없이 비교적 짧은 절개로 간단하게 수술하기 때문에 집에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국소마취 안면거상이 아니라 전체 심층 안면거상을 뭐 조금 깊이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도 보통 다들 괜찮으시면 퇴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국소마취 안면거상 할 거냐, 아니면 실리프팅 할 거냐, 미니 리프팅 할 거냐, 이게 사실 이제 고민이 많죠. 사실 회복기가 실리프팅이나 국소마취 안면거상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술 시간도 그렇게 차이 없고, 비용 면에서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비용 면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예전에는 실리프팅 저희도 많이 하다가, 사실 실리프팅의 그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가성비라 하면 뭐냐면은 이제 이게 당연히 수술비에 관한 가성비도 있지만, 이제 뭐 붓기를 감수하시고 그 사이에 어디 일반 활동이 어떤 일정 기간 제한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비용으로 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진 가성비를 치더라도 사실은 국소마취 안면거상이 실리프팅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담이나 또 비용이나 회복 기간이나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사실은 실리프팅보다 국소마취 안면거상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우리 김 원장님 하시는 거 보고 그렇게 좀 많이 느껴요. 네. 로또 1등님께서 로또 1등님. 네. 실리프팅 설명 좋았고, 그다음에 실리프팅을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40대 후반이시고, 근데 안면거상도 많이 하더라고요. 둘 중에 고민되는데 비교해서 장단점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실리프팅의 장점은요, 절개가 없고 정말 부담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 이게 실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굳이 성형외과 아니더라도 요즘 뭐 한의원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실리프팅의 장점은 그건 거고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효과가 부족하고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얼굴이 어색해진다, 이런 치명적인 좀 단점이 있는 거고요. 안면거상은 자연스럽게 효과 있게 리프팅하기에는 가장 좋은 수술입니다. 근데 단점은 절개선이 조금 길고 회복 기간이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40대 후반 정도면 아직 비교적 젊으시거든요. 처진량이 아주 많지 않고 효과를 조금 더 원하시는데 절개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요즘 국소마취 안면거상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소마취 안면거상이, 사실은 예전에 안면거상 하면 저희들도 전신 마취하고 또 하룻밤 주무시고 여기 배관 달고, 그렇죠. 다 그렇게 이제 배웠고, 아직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의사 선생님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리프팅이라는 건 그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조절을 한다면 이 배관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또 압박도 간단하게 이 잡스터, 이 마스크를 통해서 그냥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성비, 그러니까 이 시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치루어야 할 비용이라면 수술비뿐만 아니라 쉬어야 하는 시간, 또 감수해야 되는 흉터, 이런 거를 따지고 볼 때 제 생각에 만약에 40대 후반이시고 실리프팅하고 이 안면거상하고 고민하신다면 지금 아마 국소마취 안면거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윤님께서
엘라스틱 굼은 보통 몇 줄이나 삽입하고 양쪽에 어떤 식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지, 빨랫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귀에 거는 건지요. 늘어진 피부가 붙어 있는 게 신기하시고 중력 때문에 내려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엘라스틱 굼의 시술 방법은 이제 시술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고 또 부위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 같은 경우에 이제 엘라스틱 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지지는 양쪽 귀 뒤에 근막이라고 하죠. 그 조금 단단한 조직에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목 아래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두 줄 목걸이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단 저와 아마 원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쪽은 정말 다양한데요. 보통은 네, 이제 팔자 쪽, 입가 쪽 두 개 리프팅하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빨랫줄.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귀 뒤쪽에는 딱딱한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조직에다가 걸고 당기면은 부드러운 조직이 그냥 이렇게 두부처럼 그냥 치즈처럼 그냥 찢어지겠죠. 그래서 리프팅을 할 때는 반드시 위쪽에 단단한 조직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목에서 이 뒤쪽에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딱딱한 근막 중에서 또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또 사실 위쪽에서도 우리 실리프팅 할 때 우리가 관자놀이에다가 이제 많이 끌어올리게 되는데, 관자놀이의 조직이 연부 조직, 부드러운 살이긴 하지만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살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딱딱한 살에 부드러운 살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이제 실이에요. 근데 실리프팅이라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딱딱한 위쪽 부분에 부드러운 아래쪽 부분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목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살이 많고 살이 부드럽고, 그걸 이 딱딱한 귀 주변, 귀가 아니에요. 귀 하면 귀 이렇게 늘어져서 안 되죠. 귀가 아니라 귀 주변에, 귀 바로 뒤쪽에 딱딱한 근막 조직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걸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붙게 하지 않기 때문에 꽤 괜찮은 방법이고, 뭐 그런 부작용도 그렇게, 아까 엘라스틱 굼이 염증 같은 거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탄님께서 현재 30대이시고 안면 거상술 연령대가 적합한 나이가 있는지, 그리고 마취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안면 거상 수술 받아도 괜찮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요, 심층 안면 거상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면 거상 기준으로 한 50대에서 60대 초반이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적합한 나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계속 얘기하는 좀 국소마취 안면 거상으로 조금씩 관리의 개념으로 수술을 조금 간단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실리프팅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마취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직접 진료를 봐야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괜찮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취가 안 되는 거는 네. 되게 아마 저런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수면 마취 했는데 수면 마취가 잘 안 들어. 네. 수면 마취가 안 들어. 그러면 마취과 원장님이 더 깊게 재워주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건 있죠. 막 이렇게 수면 마취하면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움직여. 그러면 수술이 어렵지. 그래서 좀 깰 때 하면 또 아파.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마취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수면 마취가 잘 안 되시는 거고요. 국소 마취가 잘 안 되는 분은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국소 마취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를 놨는데 아직도 아프다.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엔젤님께서 처진 볼 때문에 안면 거상이나 미니 거상을 하면 얼굴 살이 많이 빠져 보이나요? 전체적으로 얼굴 살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얼굴 살이 빠져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엔젤님께서 처진 볼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아마 이게 볼이 꺼진 게 얼굴이 처지면서 아마 여기가 꺼져 계실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보통 얼굴이 처지면 여기가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처진 이 볼살, 턱살, 어쨌든 이 턱 라인 살을 리프팅을 해주면은 오히려 얼굴 꺼진 부분이 좀 채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굴형은 거상을 하면은 처져서 꺼진 게 오히려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 이게 아랫살을 위쪽으로 올리면 꺼진 거에 반대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아래쪽에 있는 살을 위쪽으로 올리면 꺼진 문제가 아니라 광대가 커졌다고 그래요. 얼굴이 오히려 커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안면 부분가. 그러니까 아래쪽 부분은 올라가는데 위쪽은 이렇게 퍼져 보이고 광대에 있는 살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리프팅의 부작용, 좀 이따 실리프팅의 부작용의 넘버원이 뭐냐면 광대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래요. 그러면 광대 좀 줄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효과가 없어져.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리프팅의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이렇게 당겨 놓으면 원장님 저 광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너무 얼굴이 넙대대 보여 막 이런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풀어요. 풀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풀면은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딜레마인데 거상이나 미니 거상을 해도 마찬가지로 살이 올라가요. 그러나 안면 거상이나 미니 거상, 그러니까 안면 거상에서는 그 남는 살을 잘라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을 덜 겪게 되는 거죠. 네. 네. HE님께서 실리프팅 수술 후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생길 수도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질문이랑 같네요. 실리프팅 하면 피부가 울퉁불퉁한 건 왜 그런가요? 뭐 같이 답해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실리프팅 수술 후에 부작용은 딱 3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가 없다. 두 번째는 찝혔다. 딤플이 생겼다. 세 번째는 이제 광대가 이렇게 얼굴이 커졌다. 이렇게 뒤로 당겨지면서 얼굴이 커졌다. 이렇게 3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실리프팅이 시술하기는 쉬운데 이렇게 만족감을 주기는 조금 오히려 더 어려운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찝히거나 우리가 진짜 효과를 좀 내려고 많이 당기거나 그러면 얼굴이 커지거나 찝히거나 이런 부작용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없게 하려고 한다면은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덜 당겨야 되고 뭐 이런 좀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 외 생각 외로 좀 오히려 좀 신경이 쓰이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대단한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작은 부작용들은 있을 수가 있고 뭐 대부분 뭐 쉽게 해결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부분이죠. 근데 실리프팅에서 울퉁불퉁한 거는 기본적으로 울퉁불퉁하거나 우는 것은 실리프팅은 실이 아까 심지처럼 들어가서 당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에 가까운 부분, 실의 힘이 수직 축선상에 있는 그 부분은 많이 당겨오죠. 근데 주변은 잘 못 당긴단 말이죠.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변보다 더 많이 당겨져서 피부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울퉁불퉁이고 그게 보조개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실리프팅이 접촉하는 그 신체 조직하고 인체 조직하고 실리프팅이 힘을 미치는 그 포인트를 넓게 가급적이면 많이 균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실을 무지개 많이 넣는 거야. 실을 막 넣는 거야. 막 여기 놓고 계속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프고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튀어나오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튀어나오면 제거해 주시면 돼요. 예, 그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작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보니까 이게 막 선 같은 게 막 많아. 금실이에요, 금실.
우리 일반적인 실리프팅에서 쓰는 실은 그 실은 엑스레이 안 나오죠. 뭐 녹건 안 녹건 엑스레이 안 나와요.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쓰던 금실이라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아까 실리프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정인대를 더 인공적으로 강화해 준다는 건데 그걸 너무 많이 넣으면 이물감이 생기고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물론 제거하면 돼요. 왜냐하면 실리프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부작용이 없어. 그러나 소규모의 작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S3314님께서 할머니가 70대 후반이시고 눈이 많이 처져서 진물이 납니다. 눈 처짐 수술도 국소 마취로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뭐 모양과 상관없이 이제 눈이 많이 처져서 진물이 나실 정도면은 눈처짐 수술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기능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눈처짐 수술 국소 마취로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수면 마취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도 수면 마취 안 하고. 네. 그러니까 70대 후반이시면 아마 수면 마취도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뭐 그냥 수면 마취 안 하고 국소 마취로도. 네,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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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우리 오리아님께서 어머니가 안면 거상 수술을 생각하셔서 같이 상담 받으러 갑니다. 국소 마취랑 일반 마취는 그냥 마취 방식만의 차이인가요? 다른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안면 거상 수술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제 아마 국소 마취 안면 거상 수술과의 차이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안면 거상 수술은 조금 깊은 수면 마취나 아니면은 뭐 아주 일부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소 마취 안면 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국소 마취나 아니면 아주 얕은 수면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는 건데 이제 마취 방식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거의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는 수술 범위를 상당히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절개 부위도 그냥 안면 거상에 비해서 많이 줄이고 박리 범위도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는 하나 조금 줄여서 조금 깊지 않은 마취로 하지만 효과는 좀 있게끔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수술이 국소 마취 안면 거상 수술입니다. 네. 수술 방법은 대동소이한데 조금 수술의 범위를 조금 작아진 줄여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짧고 또 압박도 그냥 단순한 마스크로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실리프팅하고 이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에 있어서는 실리프팅보다는 국소 마취 안면 거상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인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저희 말씀드린 모든 수술들이 다 꼭 해야 되는 수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박지현님 저 위에 거. 네. 제가 그걸 뺐군요. 네. 박지현님께서 실리프팅 관심이 있었고 실리프팅을 하면 쌍꺼풀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요? 저기 아마 이마 실리프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이마를 올리면 쌍꺼풀이 커지죠. 쌍꺼풀이 커진다는 건 쌍꺼풀 선이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눈을 떴을 때 눈꺼풀, 쌍꺼풀이 겹쳐지는 그 정도가 줄어들어서 쌍꺼풀이 이렇게 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마를 실로 하는 경우도 제가 유튜브에 봤어요. 저희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마는 실로 하면은 정말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수술 직후에는 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 시술을 받으시는 것까지는 뭐 그런데 그 이마에 실리프팅을 하면 당연히 쌍꺼풀 라인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실리프팅보다는 내시경을 통한 엔도타인 리프팅을 하게 되죠. 네. 정윤님께서 아마 엘라스틱 꿈이 목에 처진 살이 다시 붙는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물감과 나중에 감염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네. 뭐 아까 설명하셨지만 뭐 100%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안전하고요, 괜찮고요. 이물감 같은 거는 잘 없습니다. 이물감은 잘 못 느끼실 텐데 목이 있는 거 나중에 염증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생기면은 제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실 리프팅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염증 생길 수 있고 근데 생긴다 하더라도 금방 표시가 나고 금방 제거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네, 질문 오늘 관심이 많으신데요. 아유, 목이 맸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